5강입니다. 5강은 에어포일. 에어포일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어포일은 날개 단면이다. 그게 답인데, 좀 세부적으로 이제는 에어포일이란 말을 아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일은 날개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으로서 이렇게 날개를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에어포일입니다. 에어포일의 양력을 얻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위쪽이 곡선이 더 많이 지면은 공기 흐름이 빨라지고 밑에는 공기를 늦으면은 위로 뜨는 힘이 있다. 양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력을 얻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형적인 에어포일 단면을 보면은 윗면의 캠버가 뭐냐? 캠버 휜 정도를 말합니다. 곡률 휜 정도는 아래면보다 더 크게 휘어져서 윗면과 아래면의 곡률이 다르게 되어 있다. 휜 정도 곡률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위로만 굉장히 높여버리면 어떠냐? 그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위에는 더 속도가 빨라지겠지만은 앞에서 오는 이런 저항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양력보다도 저항을 더 많이 받으니까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게 항상 시험을 해가지고 답을 얻을 겁니다. 자, 캠버라는 것은 곡률이다. 이렇게 휜 정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폴 영어는 조금 전에 바등각이라는 게 나왔죠. 이 날개가 이렇게 반듯할 때는 바등각이 없죠.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만 갈 때는 그런데 이게 위로 치게 들면은 밑으로 큰 힘을 공기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럴 때 이 각도, 날개가 이 공기를 수평으로 받는 각도, 이걸 보고 바등각이라 한다. 날개 밑에가 아랫면, 위가 윗면. 그러면은 여기서 날개 앞쪽을 끝을 앞전, 뒤끝을 뒷전이라 할 때 선으로 일직선을 이어졌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시위선이라고 합니다. 시위선, 화살, 시위, 시위선 이렇게 만들어서 선을 말하고. 그런데 이 휜 정도를 우리가 캠버를 한다 했습니다. 캠버를 한다 했는데 휜 정도를 어떻게 하냐? 이 시위선하고 그 다음에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중간점, 여기 중간은 여기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중간은 여기 중간은 여기. 그러면 이 지금 점선으로 쭉 이은 게 중간선이죠. 중간선하고 앞전에서 뒷전까지 이은 수직선. 다시 말해서 이게 시위선이죠. 시위선하고 이 캠버, 평균 캠버선하고 사이, 이걸 보고 우리가 캠버라고 한다 했습니다. 용어니까 대개 이제 이것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등각이 중요합니다. 바등각. 그 외에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바등각이 뭔지, 바등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람을 많이 받을 것이다. 무작정 일이 많이 받다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어요? 날개가 중간에 바람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점성 영향으로 속도 변화가 생겨가지고 어떤 경계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어포일 표면에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하다면서 다 받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이걸 보고 흐름 분리라고 한다 했죠. 흐름 분리. 흐름 분리가 나타나면 영에서는 불규칙한 소용돌이로 뒤에 후류가 생긴다 했습니다. 후류. 그래서 후류에서 에어포일의 어떤 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큰 비행기 밑에 어떻게 그것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위에서 공기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이 앞장에서 3장에서 나왔던 상하에 나왔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흐름 분리라고 한다 했습니다. 흐름 분리 생기고. 그래서 이거 무작정 이렇게 높여주면은 힘은 많이 받지만 그만큼 저항력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무조건 높아서 바등각이 커서 좋을 리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각도 용어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에어포일 앞전 뒷전 여기에서 거리가 가장 먼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면은 시위다 하면은 이 시위 길이는 앞에 끝터리에서 뒤에 끝터리까지, 이걸 보고 시위라고 한다. 시위선. 그 다음에 이렇게 곡면이 졌을 때 이 곡면, 아래 곡면은 위 곡면하고 중간 지점, 이것의 2분의 1 한 것이 점선이죠. 이것이 평균된 거니까 평균 캠버선이고, 이 사이 값을 이거 시위선하고 평균 사이를 캠버라고 한다. 한번 들어주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것은 바등각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야 할 것 같고요. 되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양력은 이제 에어포일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 속도 차이로 속도가 윗면보다 아랫면이 느리니까 아랫면에서는 플러스 압력, 윗면에서 마이너스 압력 해가지고 위로 뜬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되게 에어포일은 위아래가 길이가 같은 대칭형 날개에서 양력을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바등각을, 예를 들어서 위에 공면하고 똑같아도
이것이 양력을 받을 수 있는데, 똑같으면은 빠지지 하면 양력이 절대 안 생기겠죠. 그러지만은 이럴 때 이렇게 받음각을 세우면은 밑에서 힘을 받으니까 설령 이게 윗면 아랫면이 곡률이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받음각을 세워주면은 밑에서 받으니까 양력을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가 더 플랫, 팽팽하고 위에가 곡률이 해가지고 자체에서도 생기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라고 써놨는데, 풍동실험이라는 것은 공기 흐르는 현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기가 불면은 이 날개에 이렇게 이제 에어포일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연기를 여기에서 흘려보내면서, 바람을 흘려보내면 연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부서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통 풍동실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풍동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실험들, 그게 풍동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에 흐르는 공기 형태는, 에어포일 아랫면에 압력이 높은 공기는 날개 끝주변에서 윗면에 있는 저압지역으로 공기를 밀어 올린다 했죠. 이것은 이제 되게 이제 날개 끝에서는 날개 끝 소용돌이, 뭐 T폴텍스라고 해가지고 나온다고 처음에 1강인가 2강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공기 회전 흐름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날개 끝을 위로 치켜 올린다고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에어포일 뒷전으로 이제 내리 흐름으로 흐르고, 이제 이런 것이 날개 끝에서 발생한 소용돌이를 없애기 위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지만 줄여주기 위해서 생긴 게 뭐라 했어요? 에어포일 끝에 작은 수직 날개 붙인 거, 그걸 보고 윙렛이라 했죠. 윙렛을 붙이면은 소용돌이 발생을 많이 줄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어포일 앞전과 뒷전을 연결하는 선을 뭐라고 해서 시위선이라고 한다 했죠. 시위선. 에어포일 앞전 뒷전 연결하는 선이 시위선이다. 이거 시위선. 그 다음에 날개를 수직으로 자른 잔면, 날개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뭐냐, 양력을 얻기 위한 날개 단면의 형상을 뭐라고 하냐, 에어포일이란다 했죠. 날개 단면, 에어포일. 에어포일 앞전에서 뒷전까지 길이를 뭐란다 했어요? 앞전 뒷전 길이, 시위 길이. 에어포일 앞전에서 뒷전까지 이 길이가 시위 길이다. 이게 시위니까 시위 길이. 그 다음에 에어포일 아랫면의 압력이 높은 공기가, 아랫면에 압력이 높은 공기가 끝 주변에, 윗면에 있는 저압지역으로 공기를 밀어 올리는 회전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 날개 끝 소용돌이란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뭐란다 했어요? 윙렛이란다 했죠. 날개 끝 소용돌이 감소시키는 위한 장치 윙렛. 날개 끝들이 구부러진 부분이죠. 윙렛. 이렇게 소용돌이를 감소시킨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